반갑습니다. 비가 오는 누추한 환경에서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룸에서 온 정세주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마스크 벗는 사이에 셀프 그냥 소개를 먼저 하셨네요. 네, 뭐 보시면 너무 알겠지만 진짜 에너지가 사람으로 태어나면 이렇게 태어났다. 예, 그래서 오늘은 우리 정세주 대표님 모시고 룸에 대한 이야기 뭐 좀 들어보고, 그리고 저는 더 우리가 집중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사실은 정세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그게 룸을 만들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1등을 하고 있는 컨슈머 헬스 회사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 싶고요. 정세주 대표님하고 제가 처음 뵌 지가 한 10년이 좀 넘은 것 같아요. 맞아요. 예, 10년 전에도 사실은 이분이 오늘 아침에 좀 술을 한 잔 하고 나오셨나 할 정도로 에너지가 너무 넘치는 분이었는데, 감사합니다. 굉장히 오래 또 몇 년 만에 또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만에 뵀는데도 뭐 여전하십니다.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죠. 저 한국은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실은 올해 잠시 들렀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게 되는 건 이제 저도 이제 연세가 들어가시는 이제 부모님이 어머니 계시고 그래서 들어와서 잠깐 인사만 드리고 나갔었죠, 당연히. 이제 오늘 뭐 이 자리에서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마 여기서 키워드를 한 3가지 정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타트업 창업이라는 키워드 하나, 그리고 헬스케어라는 키워드, 그리고 결국은 이걸 이끌어 나가는 기업가 정신, 안티프로너십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풀어 나가면 좋을 것 같고, 여기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 그리고 글로벌 진출을 또 하고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아마 이 세션에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션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 정 대표님하고 저하고 나눈 얘기는, 오늘은 굉장히 솔직한 얘기 많이 하자. 그래서 헬스케어, 그리고 창업, 그리고 글로벌 진출을 하기를 이제 열망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에게 좀 더 적은 시행착오, 그리고 좀 더 나은 방향성을 들려드릴 수 있는 솔직한 자리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정세주 대표님께서 진짜 가감 없이 모든 얘기를 해주실 거죠? For sure, 당연하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자리라고 생각하시고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룸 너무 잘 아시잖아요. 룸은 2008년도에 미국에서 창업을 해가지고 지금 뭐 수천억의 매출, 그리고 수천만 명의 유저를 이제에게 좀 가치 있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 거의 뭐 명실상부한 1위 디지털 헬스케어 회사입니다. 글로벌리. 이런 회사를 13년, 15년 만에 이렇게 만들기가 상당히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냈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고, 그리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또 아픔과 시련과 그리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들이 있었을지 감히 상상도 안 되는데요. 오늘은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이렇게 시작하죠. 회사 소개 짧게 한번 해주시고, 그리고 정세주라는 사람 어떤 사람인지 짧게 한번 소개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초대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매경그룹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찾아주신 여러분 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룸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룸은 뉴욕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저희가 16년 전에 창업을 했어요. 아크턴 페라커브라고 저의 공동 창업인과 같이 창업하는 회사이고, 저희가 창업하게 된 계기는 어떻게 하면 이제 과학적인 접근을 해서 기술을 활용해서 서비스 자체의 가격도 낮추고 확장성을 도모하면 헬스케어에서 좀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회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 고민을 하게 된 그 계기는 스타트업 창업을 통해서 저는 이제 가장 많은 기여를 하고 싶었었어요. 그런 이제 좀 이따가 기회가 되면 더 말씀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창업한 회사고 여러 가지 이제 프로덕트 마켓 핏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확장성 있는 그런 서비스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약 8년 정도의 지금 생각하면은 재미있었던 추억이지만 그 당시엔 고난이었었죠. 그래서 프로덕트 마켓 핏을 찾아가는 과정이 있었었고, 저희가 2016년에 런칭한 현재 버전의 룸 서비스가 빠르게 성장해서 저희가 2020년이죠. 2020년 기준 저희가 매출이 그때 5천억이 넘었죠. 5천억 넘었고 2년 전에 그 다음에 쭉 성장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미국에는 3,200명 정도 있어요, 정직원이. 그다음에 미국 저희가 3개월 전에 이제 마켓 서베이 했었는데 미국 국민의 47%가 저희 브랜드를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 회사가 이제 영어로는 household 브랜드 네임이 된 것도 굉장히 감사 생각하고 있고, 그럼 저희가 무슨 회사냐? 저희는
행동 변화를 바탕으로 한 헬스케어 회사예요. 행동 변화가 뭐냐? 그러면은 네 가지로 저희는 이제 가르쳐 드리는 그런 교육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식단, 두 번째는 운동,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 네 번째는 이제 휴식. 이 네 가지로 저희가 행동 변화를 통해서 가르쳐 드리는 거고 전문 용어로는 CBT라고 합니다. 그게 Cognitive Behavior Therapy. 그렇게 해서 저희가 코칭을 해드리는 그런 회사예요. 미국에서 저희가 접근했던 방식 자체가 상당히 새로웠었고 다행히도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행운도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이제 그 디지털 컨슈머 쪽에서는 디지털 헬스케어에서는 저희가 가장 큰 회사가 됐습니다. 레버리라든지 사용자 입장에서는 가장 큰 회사 됐고 감사하게도 계속 건강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외국으로 다시 진출을 해서 영국, 독일, 호주, 캐나다 이렇게 있고 한국도 서비스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일본도 지금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회사 소개했고요. 혹시 또 빠진 게 있을까요? 아니요, 훌륭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 그다음에 제 개인 소개를 저는 그 전라남도 여수에서 자라서 거기서 이제 쭉 공부를 다 하고요. 그다음에 대학교를 서울로 왔는데 저는 그때 그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학교를 가야 돼서 간 사람이지 대학교를 이렇게 막 고민을 많이 하고 간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방황을 많이 하다가 대학 2학년 때 저는 이제 자퇴를 하고 미국으로 가서 창업을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네. 사실은 대단한 에너지를 갖고 계신 분이고 그 창업 눔 창업을 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창업을 하셨고 또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정세주란 사람은 2007년, 2008년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질문 감사합니다. 제가 2005년 1월 22일 날 미국에 도착했거든요. 그때 미국에 가게 된 계기는 저는 방황의 거의 끝에서 이제 마지막 기회를 저한테 준 거라고 생각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는 수능 시험 보고 나서 굉장히 많이 좌절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성적에 맞춰가지고 대학교 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정말 끝없는 unfair하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불공정이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가장 공정한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모두가 하루 한 날 같은 시험을 보는 거. 그게 공정하지만은 그게 과연 공정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혹시 교육부에서 오셨으면 저랑 얘기 좀 하시죠. 저는 지금도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솔직히. 그래서 굉장히 저는 거의 불만이 많았었고 지금도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학교 가고 나서 방황이 정말 저는 시간이 지나면 이게 해결될 줄 알았었어요. 근데 안 되더라고요. 학교에서도 계속 방황을 하고 방황이라는 게 뭐 다른 방황은 아니고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소위 말하는 학교 선배님들하고 얘기를 하는 시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얘기를 하는데도 그 선배님을 통해서 어떤 미래의 희망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열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진 못했었어요. 그래서 있던 찰나에 또 이제 제가 가장 존경하고 친하게 지내던 저희 아버지하고 이제 관계가 좋았었는데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철이 좀 빠져들었어요. 저는 그 철이라는 게 뭐냐면은 사람은 이렇게 가는 시간이 있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제가 리마인드하게 된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런 뭐라고 될까요? 이런 모든 오퍼튜니티 기회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함이 생겼어요. 저는 시간에 대한 감사함, 기회에 대한 감사함. 그다음에 노력을 하면은 어떠한 결과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이런 거에 대한 갈증이 심해졌고, 근데 그런 단계에서 학교에서 오는 이제 그 사회 구성원 학교 브랜드라든지 타이틀 가지고 이제 바라본 시각이 그 당시에는 지금 생각하면 제가 너무 이제 보는 시간이 작았기 때문에 더 크게 봤던 것 같은데 싫었어요 저는. 그래서 자퇴가 굉장히 쉬웠고요. 자퇴를 하고 나서 미국에 갔던 그때 그 심정은 그럼 나는 여기 왜 왔을까 그 생각을 많이 했죠. 철학적인 질문을 많이 했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지만은 그때는 훨씬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나는 왜 태어났을까? 그럼 태어났으면 어떤 재주가 있지 않을까? 그 재주가 있다면은 그거 가지고 어떤 걸 해야 될까? 그런 정말 기초적이지만은 정말 끝도 없는 질문을 저는 한 2년을 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창업을 하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창업을 해서 정말 이제는 제가 창업은 누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창업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부끄럽지 않게 노력을 해서 기여를 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선한 기여를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 제가 무슨 뭐 착한 사람 되려고 그런 건 아니었고요. 근데 그게 나쁘진 않잖아요. 그 생각했었어요. 그러면 돈도 벌 수 있고, 근데 돈 버는 것보다는 뭔가를 해서 선한 영향력이 있고 그때 플랫폼이 되면은 그리고 의미 있는 삶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너무 좋습니다. 미국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그 방황의 끝에서? 네,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창업을 하나 했었어요. 한국에서 대학교 다녔을 때 학교에서 방황할 때 제가 창업을 해가지고
했었는데 뭐랬냐면 제가 참고로 취미가 헤비메탈 음악을 되게 좋아합니다. 헤비메탈 그 생각하시면 메탈리카 생각하실 텐데 저는 더 센 거 들어요. 막 데스메탈 이런 거 듣거든요. 되게 힘든 음악을 듣는데 저는 저만 그런 음악을 좋아할까 생각하지 않았고 국내에 헤비메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창업했는데 잘 되더라고요. 장사가 되게 잘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보니까 TAM이라고 하잖아요. Total Access Market. 그러니까 총 팔 수 있는 시장 자체가 크지 않은 거예요, 한국이. 그걸 경험하면서 나가겠다 생각을 다 하고 있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내가 왜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을 때 다들 재주가 있을 텐데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서 다른 식으로 배운 사람들은 어떤 재주가 있을까 그런 게 대한 그 무한한 그 궁금증이 생겼었죠. 그래서 뉴욕을 선택을 했고요. 뉴욕을 선택한 이유는 서부로 가면은 한국 사람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LA,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만약에 힘들어지면 그쪽에 제가 의지를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당시에 되게 용감하게도 아무 한국 사람 없는 데 가야지 생각했는데 뉴욕에 갔는데 뉴욕에 한국 사람 많더라고요. 몰랐어요. 시골 놈이라고 몰랐어요 그때는. 하여튼 그래서 뉴욕을 간 거예요. 가서 이제 인터내셔널 프렌드를 할 거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 선택은 잘한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뉴욕을 선택해서 뉴욕으로 떠나시기 전에 그 전에도 어떤 미국이나 아니면 여타의 그런 글로벌 경험이 좀 있으셨어요? 제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건 아니었고 제가 나이가 뭐 20살, 21살밖에 안 됐으니까 그 당시에. 그리고 요새는 모르겠어요. 요새는 더 훨씬 이제 저도 이제 그 사이에 벌써 40대가 됐죠. 근데 요새 20대 분들을 보면은 훨씬 글로벌화이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건데 저는 그렇지 않고 그때는 이제 음악을 제가 외국 음악, 특히 데스메탈 이런 거 많이 듣다 보니까 유럽하고 미국에 있는 이런 매거진을 많이 보고 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그 뭐 물론 저 여러 가지 욕구가 해소된다는 차원에서 헤비메탈도 참 건강에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정신 건강에 좋은 음악입니다. 헤비메탈을 많이 들으면 아마 살인율이 떨어지지 않을까요? 네. 근데 걱정한 얘기입니다. 눈물 가지고 그 헬스케어를 가지고 또 이렇게 창업을 하신 또 이유가 또 있을까요? 그 누움을 창업하게 된 계기는 제가 미국 가서 많이 놀랐어요. 왜냐 이민자의 그 어드밴티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굉장히 크게 사업하신 분들을 보면 이민자가 많잖아요. 그 이유가 제가 보니까 경험하면서 뭘 경험했냐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 여러분께서 갑자기 미국을 안 하고 어디로 갈까요? 뭐 아프리카 간다고 할까요? 오지. 그럼 뭐 하실 것 같아요? 배우지 않을까요? 다 물어볼 거 아니에요. 사회 시스템. 여기서는 어떻게 하면 내가 드라이브 라이센스를 그러니까 운전면허증 어떻게 받을 것이며 어떻게 하면 내가 수도세를 내는 거고 이 나라에서는 뭐 어떻게 이런 거 다 배우지 않으실까요? 그러니까 그 이민자가 되면 이제 세상에서 바라보면 우리가 지금 보면 take for granted라고 영어로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은 거죠. 당연하지 않은 거고 또 우리는 당연히 미국에 가면은 아시아는 마이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수 민족이잖아요. 거기 가면은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서 더 잘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성공할 확률이 올라가는 이유가 보면은 이민자들은 항상 긴장하고 있어요. 긴장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 러닝할 수 있는 오퍼튜니티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세상에 원래 그런 걸 생각한 거를 자꾸 이제 그렇지 않은데라는 이제 그 건강한 문제 의식을 가질 수가 있겠죠. 저는 거기서 어드밴티지가 있다 생각했었어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그 미국은 제가 갔을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아니겠습니까? 패권 국가이고 가장 교육도 이렇게 most educated country, right? 다 돼 있는데 그런데 되게 어이가 없는 게 한국에서는 당연한 헬스케어 시스템 미국에서는 많이 못 받아요. 네, 많이 못 받죠. 가령 응급실을 간다. 그럼 여러분 이제 엄청나게 돈 많이 내셔야 됩니다. 응급실 가서 의사를 안 만나도 돈을 많이 내셔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약간 열이 있어가지고 응급실에 갔는데 열이 떨어지더라고요. 나왔거든요.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의사도 안 만났는데 그냥 체크하고 열 체크하고 그다음에 앉아 있다가 나왔는데 100만 원 내는 거예요. 미국이 그렇죠. 그다음에 미국 국민의 지금 그 GDP의 18에서 19%가 헬스케어 비용 나가고 있어요. 대단한 나라죠. 세금 내고 나서 추가로 나가는 돈이 18에서 19%를 또 내는 거예요. 헬스케어로.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이게 지금 현재 미국이에요. 지금 미국이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제 미국 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미국 사람들한테 궁금한 게 많겠죠. 당연히 한국에서 왔으니까 또 시골에서 왔으니까 저는요. 어떤 브랜드를 존경하느냐. 헬스케어에서 이렇게 헬스케어를 많이 하는데 존경하는 브랜드가 없어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NHIS, 한국말로 뭐죠? 국민건강보험공단인가요? 한국은 잘 돼 있잖아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사설보험을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사설보험을 들면 매달 돈을 내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많이 내는 거예요. 자기 월급에서 최소 10%에서 20% 내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내겠죠. 가족이 많으면, 부양 가족이 많으면은. 그런데 그런 브랜드, 그런 자기가 지금 가입돼 있는 미국에서 이게 NPS 스코어라면 Net Promoter Score, 그 회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를 들어 볼게요. 한국에서 만약 스타벅스를 자주 가신다. 그러면은
스타벅스에서 그 설문하면은 점수가 높지 않을까요? 이 브랜드를 좋아한다 나오시지 않을까요? 그런 것처럼 미국은 근데 참 재밌는 게 헬스케어에 있는 그 리더 회사들 있죠. 보험회사, 병원 그룹 다 이 그 특히 보험회사하고 제약그룹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버는데 NPS가 바닥이에요. 신기하죠? 그래서 창업했어요. 왜 그럴까? 근데 제가 그 당시 보니까 제가 2005년에 보니까 구글이 막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글이 뜨는 이유로 보니까 사용자 UX 익스피리언스 너무 좋고 사용자에 쓰기 좋으니까 추천하고 이거 쓰라고 좋다. 핫메일이라든지 뭐 핫메일, AOL 이메일보다는 지메일 좋으니까 써보라는데 지메일 쓰니까 다른 이제 연관된 서비스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부드럽게 사용자들의 이제 그 사랑을 받으니까 회사가 커지고 회사 커지니까 존경받고 그렇게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지금 그때도 그렇게 생각했고 지금도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엔드 유저의 그 스테이크홀더라고 말하죠. 관계자들 중에서는 헬스케어까지 망가진 이유는 너무나 거기에 그 밥숟가락 얻는 사람 많은 거죠. 너무나 이 스테이크홀더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다면 제가 바라보는 스테이크홀더는 사용자, 뭐 영어로 하면 뭐 patient, 오케이? patient, 아니면 policy holders, 뭐 end user 다 똑같은 말이죠. 뭐 똑같은 사람일 텐데. 그래서 저는 그 사용자 경험에만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면은 위대한 회사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헬스케어는 중요한 영역이고 누가 다 건강하게 안 살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가장 큰 영역이 미국에서 지금 가장 큰 인더스트리도 헬스케어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존경하는 회사가 나온다면은 위대한 회사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룸을 창업했는데 지금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훌륭합니다. 네. 그 뭐 참고로 제가 조금 뭐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그 미국 같은 경우는 GDP의 한 뭐 10, 한 5, 6% 정도를 헬스케어 비용으로 쓰고 있고 우리나라는 아직 8%, 9% 정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이제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면서 더 이제 이게 늘어날 것이다. 근데 그걸 지금 이러한 아날로그 베이스의 헬스케어 시스템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도 디지털 헬스가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미국은 그게 우리나라보다 한 2, 30년 앞서서 그런 문제들이 시장에서 도출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보고 이제 룸의 아이템으로 창업을 하셨다 이런 말씀을 네, 이제 하시는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그 보통 창업자들은 여러 가지 그 중간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죠. 밸런스를 잘 잡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스트리트 파이팅을 굉장히 잘하다가도 어떻게 되게 그 영민하고 명석한 경영자로서 또 어떤 때는 또 그렇게 가야 되고 또 어떨 때는 되게 멀리 보는 망원경으로 세상을 봐야 되고 어떨 때는 되게 작게 보는 현미경으로 또 봐야 되고 이게 사실 한 사람이 모두 가질 수 없는 이제 그런 특성들의 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프로덕트 마켓핏 말씀하셨는데 그 프로덕트 마켓핏을 그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게 시장이 참 잘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헬스케어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 근데 그게 결국은 소비자 한 명 한 명한테 전달이 될 때는 이게 매우 이게 이 버튼 하나가 어떤 색인지 또 이 기능을 눌렀을 때 어떤 서비스를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굉장히 작고 디테일한 것까지 다 봐야 되잖아요. 우리 대표님은 그런 약간 양극단에 있는 이런 다른 성향들 를 어떻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밸런스를 딱 잡으시는지 저는 평소에도 되게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님 저는 뵌지 오래됐는데 대표님 뵈면 현미경보다는 망원경에 되게 강한 사람, 그리고 그런 이상주의자 그리고 낙관론자에 훨씬 더 가깝다라고 저는 항상 느끼고 그러한 장점 때문에 룸이 지금 글로벌 1위 회사를 만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전에 그런 디테일들을 채울 수 있는 것들을 어떻게 채워 나가셨는지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참으로 좋은 질문이시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께서는 뭐 당연한 그 이게 클리셰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제가 지금 창업한 지 16년 됐거든요. 16년. 그다음에 저희 회사가 이제 뭐 몇 조 단위로 뭐 밸류하고 있고 뭐 몇천억 벌고 그래요. 회사는. 그런데 그 경험을 하면서 행운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행운이 많았다고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저희가 어떤 프로덕트 마켓 찾아가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 있었는데 안 될 거라 생각했던 아이디어가 잘 되는 경우도 있었고 저희가 정말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저희 기획자 하신 분들 PM 프로덕트 매니저 그래서 이제 이거는 정말 끝내준다. 모든 사람이 그 프로덕트 기획안을 보고 있으면은 흥분의 도가니에 정말 빨리 론칭하고 싶고 그런 제품이 안 되는 경우도 너무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정말 넘버 탑 3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지난 사업하면서 무엇을 배우셨냐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저한테. 그럼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게 제 고민을 정말 며칠하고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엑기스를 드리고 싶어서 대부분의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끝내주는 아이디어는
아니 될 확률이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그래서 아이디어 베이스로 창업을 하지 말라고 저는 추천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아이디어 가지고 추천하지 마. 아이디어만 가지고 창업을 하시기에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이죠. 창업은 정말 아이를 낳는 것처럼 it's a very important, right? it's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디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대로 시장에서 반응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좀 배웠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무슨 이렇게 회의적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대신 겸손해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냈을 때. 그래서 저희들은 이제 많이 검증을 하는 과정을 더 촘촘하게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 회사가 돼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 회사에서 포지션 높을수록 의견을 얘기를 하면은 그 의견이 실행으로 옮겨질 확률이 많아지겠죠. 왜냐하면 포지션이 있으니까. 그리고 authority가 포지션이 올라가면 올라가고 그다음에 경험이 있으시니까. 하지만 그것 때문에 또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우리 블라인드 테스트 하는 것처럼 저는 그렇게 해요. 회사 내에서 모든 아이디어는 이름을 쓰지 않고 제시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거를 검증 테스트를 한 다음에 테스트의 결과는 사용자 중심. 제가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사용자가 좋아하고 존경하는 서비스를 만들면 위대한 회사 만들 수 있다는 저는 그 철학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자한테 테스트를 엄격하게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고도화한 회사입니다. 저희들은 그거 말씀드리고 싶었었고, 아까 아침에 뭐 망원경으로 보시는 입장이라든지 뭐 조그맣게 이렇게 디테일하게 보는 거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침에 미팅 시작하기 전에 제가 웃으면서 그랬잖아요. 사람 안 바뀐다고요. 저도 그것도 배웠어요. 저희 직원이 지금 3,000명이 넘는데, 정직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바뀌었습니까? 앞으로 더 많을 텐데, 제가 배운 거는 사람은 잘 안 변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은 진화를 하더라고요. 진화. 제가 저의 경험담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도 그렇고 우리 멤버들한테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거는, 본인이 못하는 거를 막 잘하고 싶어가지고 거기서 오는 여러 가지 이제 마음 고생도 있고 팀 내에서도 그러면 균열이 생겨요. 그래서 저는 본인이 빨리 못하는 거를 파악을 하시고 못하는 부분은 다른 팀을 통해서 좀 이렇게 보상을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도움 달라는 동료 싫어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일을 잘 못하는데 잘한다고 생각하는 분하고 일하는 게 더 괴롭지 않으세요, 여러분? 네. 그래서 본인이 못하는 걸 인정하는 건 어렵습니다, 실은. 하지만 인정하는 순간 옆에 도와달라고 하는 거고, 그럼 퍼포먼스도 좋아지겠죠. 그래서 컴플리먼트리 할 수 있는 그런 environment, 그러니까 서로가 상호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많이 가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영어로 servant leadership이라고 하죠. 저보다 훨씬 뛰어난 분들을 많이 모시고 있었고, 더 모시고 싶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만 또 저도 그렇고 리더십의 진화가 있었겠죠. 앞으로도 있을 거고요. 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님 말씀하신 이야기를 결국은 운이 굉장히 잘 작용을 해서 룸이 지금까지 이렇게 잘 해왔다. 근데 그 운의 중심에는 겸손, 서번 리더십이라고 얘기하신 그런 겸손이 있었다. 그리고 시장을 따르는 그런 마음, 그것 때문에 운이 따라왔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이제 사실은 이제 정세주 대표님이 창업을 하실 무렵에 저도 헬스케어 회사를 창업을 했고, 저희 회사는 아직 그렇게 막 룸처럼 이제 크게 잘 되고 있지는 못한 회사입니다. 이미 뛰어나신데요. 한국에서 가장 뛰어난 지금 헬스케어 플랫폼 만드셨거든요. 그레이트 포지티브입니다. 네, 저는 이제 그러한 이제 차이점 중에 하나가, 우리 정세주 대표님은 제가 정의하는 한 문장은, 정세주 대표님은 언제나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세주 대표님하고는 약간 다르게 좀 현미경을 붙들고 좋은 서비스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어가지고, 그러한 이제 꿈을 꾸는 리더가 있는 회사와 그게 조금 부족한 회사는 굉장히 어느 변곡점에서는 굉장히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저는 룸을 보면서 굉장히 많이 경영자로서도 많은 이제 영감과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많은 가르침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대표님. 먹는 바는 모르겠는데요. 근데 감사합니다.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어차피 이제 사업이 되게 중요한 게 뭐 시장이나 아이템도 너무 중요하지만 돈 얘기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돈 얘기하시죠. 처음에 사실은 뭐 어떤 회사든지
외부 자금을 받아서 투자를 받아서 좋은 회사를 만들어 나가는 이제 과정들을 거치기 마련인데 그게 그냥 단순히 운이라는 말로 대변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누미 어떻게 자본시장에서 크레딧을 쌓았고 그리고 단계별로 굉장히 큰 금액들을 그때그때 좋은 이제 투자자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이제 회사를 성장시켜 오셨는데요. 그 과정에 대한 노하우 그리고 거기서 이제 겪었던 어려움과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요. 오늘 먼 길 오셨기 때문에 제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엑기스만 드리겠습니다. 쓸데없는 말씀 안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여러분 모두가 너무 귀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신 지금 그 간절한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창업하시면 제가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렇고요. 다른 스케일에서 그러겠죠. 그래서 제가 배운 거 말씀드릴게요. 그 처음에 창업해가지고 그때는 지금처럼 엔젤 인베스트먼트 이런 개념이 없었습니다. 제가 창업했을 때는 특히 미국에서는 없었었죠. 그래서 좀 더 고생했던 것 같고요. 처음에는 지인분들, 그다음에 영어는 허슬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두드려 보는 거죠. 계속 연락을 해서 주변에 좀 돈 있어 보인다는 분은 다 만났던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고, 제가 이제 시리즈 A 하고 있었을 때, 시리즈 B 하고 있었을 때 배웠던 그 경험이 있는데요. 되게 유명한 그 벤처 캐피털 어디라고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데요. 굉장히 유명한 실리콘밸리에 있는 벤처 회사에 피칭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어요. 재밌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기회 받는 것도 어려워요. 그 기회를 받으려고도 막 이렇게 부탁을 해야 돼요. 좀 우리 좀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막 좀 소개 좀 해주세요 해서 이렇게 겨우겨우 시간을 잡아서 갔는데 비행기 타고 그 없는 돈에 뉴욕에서 팔로알토, 실리콘밸리 있는 팔로알토까지 가서 정말 기라성 같은 애플과 구글에 투자한 정말 대단한 그 회사에 있는 심사역 2명을 만난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되게 그냥 일반적인 일인데 그것도 어렵더라고요. 회사를 가진 게 없으니까. 그래서 되게 열심히 정말 그 피칭 수업 엘리베이터 피치 right 그래서 엄청 준비해가지고 발표를 정말 정성껏 한 다음에 나왔는데 이제 거기서는 바로 피드백 주지 않겠죠. 자기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리뷰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모르겠는 거예요. 이분들이 우리를 이해를 하셨을까, 우리를 좋아하시나 이런 걸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 발표 끝나고 나서 바로 화장실을 갔어요. 그래서 제가 그 남자들은 이제 대변을 잘 안 봅니다. 그래서 대변 칸에 사람이 없는데 제가 거기서 대변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파트너 방금 제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막 솔직히 말씀드려서 근데 파트너 2분이 그 이제 남자들은 원래 화장실 얘기를 많이 해요. 서로 이렇게 그 쉬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딱 목소리가 알겠더라고요. 방금 제가 발표한 그 남자 2명이 와서 그러니까 저 발표 끝나고서는 제가 거기 있는 걸 모르고 자기가 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룸에 대해서. 근데 룸에 대해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어땠어? 영어로 이렇게 물어보면서 오늘 발표하는 회사 중에서 기억이 나?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러면 어저께는 뭐 봤어? 그러니까 많이 봤는데 핀테크도 보고 헬스 봤는데 어떤 컴퍼니가 좀 기억이 남아? 그러니까 별로 기억이 남는 회사가 없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룸에 대해서도 물어보는데 I'm not sure 그러더라고요. 그게 다예요. 그게 다인 거예요, 우리 회사는. 그게 답이었던 거예요. 당연히 까였죠. 없는 돈에 비행기 타고 팔로알토까지 갔는데. 네. 제가 그때 뭘 배웠냐면요. 네, 우리 아버지께서 말씀하셨던 말이고 또 다른 여러분께서 말씀하셨던 말씀인데 원래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상대방한테 전달되려면 한 10번을 해야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10번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10번이 없잖아요. 특히 스타트업 같이. 그리고 그 심사학들은 얼마나 피가 나고 귀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받은 회사 너무 많은데 시간이 서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컴펠링한 스토리를 만들 수 있을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딱 들었을 때 기억할 수 있는 그게 뭘까? 그 고민을 그때부터 더 많이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피치도 아니고 그 상대방이 들었을 때 와 이거 되게 재밌고 더 알아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던 것 같아요. 이게 저의 엑기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 저는 어떤 이제 저 미팅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내부 미팅도 마찬가지에 있으면은 저는 굳이 장황하게 이걸 다 설명하려는 노력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걸 안 들릴 거니까 그 얘기가 안 들릴 거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으세요? 오죽하면은 아마존에 있는 제프 베조스는 프레젠테이션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아시죠? 아마존에서는 파워포인트 없앴어요. 몇 년 됐어요 이미. 파워포인트 갖고 오면은 해고당할걸요 회사가요. 정말 아예 장표가 없다고요. 그 그래프 있죠. 그래프도 안 써요. 심지어 그래프가 자리를 많이 차지하니까 그래프도 말로 표현하는 거죠. 모든 걸 한 장에 다 쓸 수 있게 그냥 글로만 최대 6장.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안 해보셨으면 얼마나 어렵게요. 이게 많이 어려워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글로만 전달을 해서 끝낸다. 이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길게 쓰는 건 쉬운 거 아시죠, 여러분? 편지를 짧게 쓰는 거 어려운 거 아시죠? 시 쓰는 거 어렵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 피치할 때도 투자자가 들릴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 그 과정을 많이 거쳤었고요. 네, 얘기 길어서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붙이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리즈 A, 뭐 B, C, D 쭉 하면서 한국에서도 많이 도움 받았었고, 뭐 좋은 투자만 받았죠. 삼성벤처스에서도 와서 투자하셨고, 그렇게 막 저희 회사 어려웠을 때 저희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하셨거든요. 근데 그런 기회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해보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매출이 안 나오고 성장성이 없는 데에서 투자를 받는 거는 많이 어려워요. 받을 수 있지만은 받게 되면은 회사의 에코리를 많이, 에코리라고 하면 이제 그 소유 지분율이 많이 이제 그 밖으로 나가겠죠, 투자자에게. 왜냐면은 그렇게 되는 거죠, 뭐 그게. 그래서 그 초기에는 그 꿈과 계획과 팀에 의해서 투자가 가능하겠지만은 회사 성장 단계에 맞춰서는 성장 그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성숙도가 있어야 됩니다. 성숙도가. 그래서 비즈니스 말 그대로 매출과 그다음에 수익률, 영업 수익률이 나와야 되는 거고,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보여야 되고요. 그런 부분을 늦지 않게 고민을 하시는 말씀도 드리고 싶어요. 그게 생각보다 빨리 오거든요. 예, 저도 뭐 너무 겪고 있는 일이어서 네, 이게 그 아마 사업을 여기 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정말 이게 정수입니다. 정수 지금 하신 말씀이. 그래서 단계별로 어떠한 걸 갖춰서 예를 들면 지금 아까 그 화장실에 가서 들었던 그 얘기, 예, 그 얘기. 그게 진짜죠. 네, 네. 네. 그게 그 기억을 못 하시는 진심이잖아요. 거예요. 네. 우리를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네. 임프레션이 네. 없는 거죠. 아예. 네. First impression 자체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 속상해요, 제가. 그죠? 네, 네, 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소개팅을 했는데 기억도 안 나, 그 사람이. 얼마나 속상해요. 실타조차도 아니고 기억이 안 나요. 얼마나 속상해요. 그분들은 또 하루에 10번씩 소개팅을 해. 그렇죠. 그게 직업이니까요. 네. 네. 그래서 뭐 이제 그런 말씀을 주셨고, 그 시간이 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금방 가네요. 그 아마 오늘 되게 귀한 자리니까 이제 플로어에서 질문을 좀 받고 예, 그러면서 또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이렇게 얘기하면 약간 홈쇼핑 같은데요. 진짜 그 뵙기 어려운 분입니다. 네. 39,800원. 네. 네, 오늘 그 우리 정 대표님에게 질문하고 싶으신 분 한번 질문. 네. 네, 조정훈님. 조정훈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가워요. 안 들립니다. 근데 목소리 키우시면 들릴 것 같아요, 제가. 저는 정세준님의 창업 신화를 어느 날 읽게 되고 지금도 앞에 있는데 가슴이 뛰어서 사실 말이 잘 안 나오는데요. 잘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네. 감사합니다. 정말 존경하고 항상 제가 미래에 정세준님 같은 코리안으로서 글로벌하게 성공하는 CEO가 되고 싶은 사람입니다. 근데 너무 여쭤보고 싶었던 게 있었어요. 직접 만나 뵈면. 창업 스토리를 제가 읽게 되었을 때 그 25살이라는 나이에 미국으로 가셔서 도대체 그 구글에서 일하고 있던 사람과 어떤 비전으로 그 사람을 설득할 수 있었고, 아무것도 없는 한국인으로서, 이민자로서 미국에서 기업을 만들고 키워나간다는 그 첫 단계의 경험이 저는 너무 궁금해서 사실 이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그걸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 칭찬 감사드리고요. 또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그때 저는 저는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되게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내적인 에너지가 응축됐었어요, 저는. 그리고 화도 많이 났어요, 저는. 세상에 화가 많이 났어요. 왜냐하면 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까, 갑자기. 제가 우리 동창 중에서 제일 빨리 그 아버지 돌아가신 케이스였었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그 에너지를, 궁금증을 이제 풀어가는 과정에서 자퇴도 하게 되고, 자퇴한 건 되게 쉬웠었어요. 그건 이유는 학교를 안 가고 싶은데 그게 공부를 하고 싶지 않아서 안 가고 싶은 게 아니라 제가 열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그게 분명해졌어요. 제가 그게 분명해졌고, 두 번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미국 가가지고 이제 미국 처음에 가가지고는 이제 미국을 알아가는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뭐 영어도 배우고 사람도 만나고, 실제로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저는 미국에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되게 독특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미국에 가서 고생도 많이 하고 정말 찐으로 고생한 것 같긴 해요. 제가 그 지하에 있는 방에 살았거든요. 반지하 집에서. 거기 지내면서 제 첫 번째 저하고 친해진 사람이 집 주인 아줌마였어요. 거기 집 주인, 그 연세 많으신 학교 선생님. 그분하고 얘기하는 게 저는 하루 종일 일과가 없어요. 할 게 없으니까 그분하고 얘기하는 게 하루의 일과예요.
그게 그또 영어 공부하고 막 그렇게 조금씩 올라갔는데 그 과정에서 뭘 했냐면은 그 고민하는 시간을 늦추지 않았었어요. 매일 한 하루에 2시간에서 많이는 6시간씩 걸었어요. 그러면서 고민하는 게 많잖아요. 그 고민을 대강하지 않고요. 정말 계속했어요. 저는 계속하고 뭐 그 과정 속에서 고민을 많이 하다 보면 장점이 뭐가 있냐면요. 누군가가 도와주려고 하거나 아니면 이런 자리, 이렇게 영감을 받을 수 있는 자리 있잖아요. 가서 딱 들으면은 그 고민이 풀어지는 순간이 생기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미 그런 주제로 고민을 너무 많이 해놔가지고 머릿속에 그 지도가 미완성이지만 한 90% 완성된 지도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뉴런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그래서 제가 우리 회사 사업에서도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되게 식견이 좋다고 뭐 제가 자화자찬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식견이 대단하다고 그래요. 그럼 제가 한마디 해요. 그건 내가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뭐 그러지 않을까요? 라고 말해요. 그거는 당신이 머리가 안 좋아서 저는 맨날 그 생각하고 있으니까요. 몰입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었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미국에서 또 많이 받는 질문, 특히 한국 사람한테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 인종차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오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말하죠. 당연히 있죠. 여러분 우리 솔직해집시다. 한국에서 우리 지금 다민족 이렇게 그 다문화 과정에 대해서 많이 챙기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 우리나라는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은 미국인 기준 봐면 국가가 그냥 거의 레이시스트죠. 이 나라는. 일본도 그렇고 중국도 그래. 이 에이전 문화가 그런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때 미국에서 지금 그 DEI라고 하잖아요. 그 DIB 이렇게 그 다민족 문화라든지 다양성에 대해서 존중하는 수준은 장난이 아니죠, 솔직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불이익이 있느냐? 당연히 있겠죠. 알고 간 건데 저는 알고 갔기 때문에 기대도 안 했어요. 지금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세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에너지 소비가 없어요, 별로. 알고 갔는데 그러면 누가 오라고 했습니까, 미국은?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기회를 찾아온 사람이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제가 이제 그 네트워킹이라고 하죠, 미국에서는. 제가 되게 신기했어요. 미국 갔더니 무슨 놈의 네트워킹 미팅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국도 많아진 것 같긴 해요. 이제는 좋아진 거죠. 근데 공짜예요, 다. 어떤 기업에서 후원학을 하니까. 그런 거는 가는 건 자기 의지가 있으면 가는 거죠. 저 근데 많이 갔어요. 갈 데가 없으니까. 가서 얘기를 보면은 제가 느낀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네트워킹을 못 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그 말을 잘 못해요. 제 눈에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방인이니까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제가 공부할 때는 listening comprehension, 그래서 막 영어 듣기 평가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저는 영어가 안 들리니까 막 열심히 들으려고 겁나게 듣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누가 그렇게 말을 들어요? 대강 듣잖아요, 얘기할 때. 그죠? 저는 열심히 듣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원래 경청하던 사람이 아닌데 경청하는 거예요, 미국에서. 경청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좋아하더라고요. 이 사람은 경청하고 있다고. 내가 경청하는 거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영어가 안 들려서 경청한 건데 그래야지 알아보고. 진심이에요. 한국에 있었으면 이렇게 경청하지 않았을 거예요. 미국에서 경청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뭐 진정성도 더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그거 아세요?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 다 좋아해요. 아닌가요? 저 잘 들어줘 얘기를. 그럼 미국 사람 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저희 회사의 미래는 이런 거 하는 거고 우리는 이렇게 만들 거다. 그 얘기를요 맨날 하고, 제가 4년짜리니까 구글에서 이제 인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구글에 있는 많은 사람 투자를 했어요. 저희 회사로. 저희 회사 오기도 하고. 한 사람이 4년 동안 하고 있으면요, 처음에는 잡상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뭐 하나보다 싶고, 3년 되면은 진짜인 것 같고요. 그러다가 그중에 한 명이 투자를 하면은 진짜인 거예요. 그게 저예요. 그렇게 한 거예요, 저는. 예. 답이 됐길 바랍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너무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내가 한 가지 생각만 하고 있으면 누가 옆에서 하는 이야기, 그리고 내가 TV에서 보는 드라마, 모든 게 다 힌트로 정답. 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매우 중요하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몰입의 힘이죠. 몰입의 힘. 네네. Sure. 안녕하세요. 저는 샤나 김이고요. 네. 되게 뵙고 싶었는데 네. 저 뉴욕에서 살고 있는데 뉴욕에서는 못 뵀는데 여기 와서 뵙게 돼서 너무 더 반갑네요, 한국에서. 네네 너무 반갑고요.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그 눔에 대한 부분에 대한 질문이거든요. 근데 헬스케어 그쪽으로 해가지고 다이어트 이제 부분이었었는데 거기 네. 사이코가 들어갔잖아요. 정신 어떤 그런 심리학 쪽이 들어갔는데 그 동계가 어떻게 되는지, 예, 어떤 부분에서 Good question, Sarah. Is it Santa? Yeah, Good Shanna. question. 빨리 말씀드릴게요. Thank you. 저희가 응용 심리학이라고 합니다. 응용 심리학.
그 막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behavior change 하는 회사라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CBT라고 합니다. 그 인지 행동 치료. 감사합니다, 대표님. 그걸 하는 이유가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막 와, 심리하고 다 해결할 수 있어. 그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 회사 창업했을 때 저는 과학적인 접근을 해서 approach는 scientific하게 하지만은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make it affordable, 가격을 싸게 하고 scalable 하는 걸 하는 거예요. 저희는 그런 회사거든요. 하다 보니까 행동 변화가 굉장히 좋습니다. 행동 변화를 통해서 건강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근데 행동 변화가 쉬우면 서로 행동 변화 어렵습니다. 예, 어렵다 보니까 그 과정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 기획자라든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룸에 계신 분들이 그런 응용 심리학을 도입해 보자. 그러면은 휴먼 코치를 도입해 보자. 그리고 또 CBT 이렇게 해서 도입하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그 서비스의 인게이지먼트라든지 리소스가 훨씬 좋아지더라고요. 저희는 그렇게 어프로치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 중에 발견한 거였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다르게 이런 뭐 다이어트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헬스케어 프로그램, 특히 뭐 그 만성 질환 관리나 예방 관련된 거를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미국에서 센세이션 하지 않았었을까. 그러다 보니까 룸에 대한 인지도가 빠르게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땡큐. 그 다음에 또 질문 있으셨죠? 네. 시간이 됐는데 조금 더 진행을 해도 괜찮겠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우지연이라고 합니다. 네네, 선생님. 네. 저는 22살 대학생 때 이제 창업을 시작을 해서 이제 23살에 뭐 카페랑 분식적으로 프랜차이즈업을 하면서 지금 27의 나이가 되었어요. 네. 근데 그 과정에서 저도 또한 대표님처럼 시장의 규모의 한계를 느끼고 좀 더 지속 가능하고 큰 규모의 시장으로 가기 위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저는 너무 어린 나이에 창업을 했고 사회나 회사에서의 경험이 없었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 좀 더 큰 규모의 사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 제 역량의 한계를 스스로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제가 지금의 상황에서 새로운 회사를 가서 이 창업의 단계를 다시 한번 배워봐야 할지 혹은 제가 지금처럼 하나하나 다 부딪히면서 바닥에서 뒹굴러서 오랜 기간을 거쳐 올라가야 될지 그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과정에서 제 답은 정했지만 뭐 대표님이 이런 고민의 과정이 있으셨을 때 대표님만의 생각의 기준이나 판단의 기준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시고요. 우리 우지연 대표님께서 본인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 어려운 고민을 함께 나눠주신 것 자체, 이 용기를 저는 정말 박수가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고민을 저한테 용기 내서 여쭤볼 수 있는 정도의 self awareness라고 본인을 객관화할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성공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후회하는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보다 더 잘하시라고. 제가 후회하는 게 뭐냐면은 저는 그 아버지가 저의 멘토였었어요. 그래서 항상 많이 상의하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미국을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멘토 찾는 거를 안 해버릇 했었고, 그래서 어려운 결정을 제가 혼자 내리는 걸 많이 했었어요. 그렇게 제가 30대를 보냈거든요. 그 후회를 해요. 제가 30대 말부터 뭘 하고 있냐면은 지금 더 빨리 알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멘토를 적극적으로 다니고 있어요, 저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만난 너무나 좋은 분들이 많아요, 제 인생에. 제가 스티브 잡스의 멘토를 찾아가서 제가 제기해가지고 제가 멘토 받고 있어요. 거짓말 같죠? 저도 거짓말 같아요. 제가 장문의 에세이를 보내드렸어요. 저 이런 사람인데 도움 받고 싶다고. 도와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도움을 진정으로 요구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저는 근데 그 결정 내리는 거를, 근데 이거는 저는 그래요. 뭐 이건 조언은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하는데 저는 결정 내리는 것까지 물어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결정을 내리는 거 물어보면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시고 그 컨텍스트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몰라요. 이 대표님 빼고는. 그걸 아시죠 이미? 네. 아무도 몰라요. 부모도 모르고 가족도 모를 거예요. 끝까지 몰라요. 그리고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은 결정은 제가 내리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지만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숙제를 열심히 합니다. 그 숙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몰두해서 몰입하고 많은 이제 의견을 제가 공부도 하고 하지만은 물어보고, 근데 그냥 물어보진 않겠죠. 그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존중하기 위해서 제가 준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갈등이 되는 부분만 여쭤보겠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선명해지더라고요. 선명해지고 거기서 결정이 나는 순간은 어떻게 보면은 마음과 머리가 이렇게 일치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서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후회할 것도 압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이 바르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도 삶의 일부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어느 시점에서 그 결정을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좋은 결정이냐 나쁜 결정이냐 말한 것이 쭉 긴 인생에 보면은 그 당시에는 아주 그 숏텀하게 봤을 때는 안 좋은 결정이었지만 그것 때문에 더더욱 좋은 결과로 온 경우가 저는 너무 많았어요. 저희 회사에서, 저희 인생에서도. 그래서 길게 보려고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게 잘된 결정인지 안 된 결정인지 그거를 빨리 보려고 노력하지는 않아요. 도움이 됐기 바랍니다. 네, 너무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다음 세션이 아마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너무 아쉽지만 세션을 이 정도로 해서 마쳐야 될 것 같고, 오늘 저는 정 대표님하고 이런 얘기 나누게 돼서 너무 좋고, 결국은 대표님께서 전달해 주시고 싶은 얘기가 오늘 그거였어요. 이 세션에서 이야기를 들으신 단 한 분이라도 같은 시행착오를 안 하고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움이 되면 너무 좋겠다. 맞아요. 그리고 그러한 에너지가 오늘 전달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사실은 오늘 세션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그렇게 충분히 좋은 자리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이런 꿈과 또는 비전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훨씬 더 좋은 미래를 만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움이 되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죠. 감사합니다. 따뜻한 자리 마련해주시는 우리 매일경제그룹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다 멀리서 와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좌정해 주시는 우리 최도하 대표님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 만나 뵙고 제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는 없지만은 오늘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게 여러분들께 그 긍정적인 조금 이렇게 영향을 미쳤다면 저는 너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미션 드리븐한 그런 결정을 하신 분들이라면, 창업하신 분들이라면은 거기에 대해서 흔들림 없으시면은 방법은 항상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컨트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